지난 영상에서는 피로 해석의 기본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 제공하는 구조 해석 롤인 듀어러빌리티 앤 메카닉스 엔지니어를 통해 피로 해석을 수행하는 방법을 영상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롤을 활용하면 어드밴스드 스트럭처럴 애널리시스는 물론 매우 복잡한 피로 해석을 FECF 기반의 기술이 융합된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손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단 하나의 하중 조건을 고려한 응력 계산과 피로 손상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생각해보면 실제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의 크기와 방향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입간판이 바람에 의해 경험하는 응력, 수십 년간 파도에 의한 선박 구조물에 작용하는 응력,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구조에 발생하는 응력, 그 어떠한 것도 일정한 것은 없고 불규칙적입니다. 따라서 피로 손상을 계산할 때 불규칙한 스트레스 및 스트레인에 대한 누적 피로 손상을 계산하는 방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바로 마이너스 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각기 다른 응력에 대한 누적 피로 손상을 계산하는 방법인 마이너스 룰에 대해 알아봅니다. 누적되는 피로 손상, Cumulative Damage in Fatigue를 구하는 아이디어는 어비드 펜그램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제시하였고 마이너가 정리하였기 때문에 펜그램 마이너 리니어 데미지 하이포테시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 간단히 마이너스 룰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마이너지만 피로해석 분야에서 이 룰의 위상은 메이저급입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나면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룰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랜덤한 하중을 받는 구조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구조물이 평생 동안 경험하는 불규칙한 하중이 있을 것인데 어찌저찌 하여 이러한 랜덤 하중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X축은 시간, Y축은 하중입니다.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 이러한 구멍이 뚫린 구조물을 생각해 봅니다. 이 랜덤한 시계열 하중이 구조물에 작용하고 우리는 구조 해석을 통해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취약 지점에 대한 스트레스 이력을 모두 파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랜덤 하중에 대응하는 붉은 점에서의 응력 응답 역시 시계열 형태로 나타나겠죠. 붉은 점 영역, 즉 취약 지점에 대한 응력 이력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불규칙 하중에 대응하는 불규칙 응력 이력은 크고 작은 응력 범위, 스트레스 렌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으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 시계열 응력 응답이 지닌 스트레스 렌지의 크기를 모두 파악하고 각 스트레스 렌지의 발현 횟수를 모두 분석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구조물이 각기 다른 스트레스 렌지들을 평생 동안 몇 번 경험하는지 모두 파악했다는 의미입니다. 스트레스 렌지의 크기와 발현 횟수를 모두 분석했다는 의미는 스트레스 히스토그램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스트레스 히스토그램. 이름은 거창해 보이지만 개념은 무척 간단합니다. X축은 스트레스 렌지이고 Y축은 해당 스트레스 렌지의 발생 횟수입니다. 데이터를 열심히 분석해 보니 델타 시그마 1은 이 정도 횟수이고 델타 시그마 2는 이 정도 횟수입니다. 나머지 스트레스 렌지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스트레스 히스토그램을 굳이 물리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불규칙한 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붉은 점 영역이 평생 동안 경험하게 되는 모든 스트레스 렌지의 크기와 발현 횟수를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크기와 발현 횟수를 모두 알고 있으니 전체 스트레스 렌지의 확률 분포를 파악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히스토그램을 성공적으로 얻었다면 엔두런스 커브를 참고하여 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잠시 퍼티그 데미지, 피로 손상의 개념을 살피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재료의 피로 특성인 SN 커브가 있고 이 정도 값의 스트레스 렌지가 구조물에 가해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재료는 이 크기의 스트레스 렌지를 1000번 견딜 수 있다 라고 말이죠. 피로 손상은 이 스트레스의 발현 횟수와 재료가 견딜 수 있는 횟수의 비율로 정의합니다. 만일 스트레스 렌지가 한 번 작용하면 피로 손상은 0.001, 10번 작용하면 0.01, 500번 작용하면 0.5, 그리고 재료가 견딜 수 있는 횟수인 1000번만큼 작용하면 1이 되고 이때 재료에는 균열이 발생합니다. 즉
피로 손상이라고 함은 재료가 견딜 수 있는 횟수와 실제 발생한 횟수의 비율입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히스토그램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 렌지가 하나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 렌지의 발생 횟수는 100번입니다. 이때의 필요 손상은 앞서 살펴본 정의 라지 n분의 스몰 n에 따라 0.1이 됩니다. 한편 수명은 주어진 조건을 몇 번 견딜 수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데미지의 역수가 되므로 10이 됩니다. 개념들을 살펴보았으니 앞에서 살펴본 스트레스 히스토그램으로 누적 피로 손상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렌지가 많으면 복잡하니까 3개 정도만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리고 각 스트레스 렌지의 발생 횟수는 각각 320번, 63번, 15번입니다. 각 스트레스 렌지의 크기를 SN 커브에 집어넣어서 라지 N, 즉 각 스트레스 렌지별 견딜 수 있는 허용 횟수를 읽습니다. 그리고 그 횟수를 이렇게 테이블로 나타내 봅니다. 각 스트레스 렌지의 발현 횟수 스몰 n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것들 역시 테이블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데미지는 라지 n분의 스몰 n이니까 각 스트레스 렌지에 의해 발생하는 개별 데미지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거의 산수에 가깝습니다. 자, 이렇게 테이블을 완성했다면 계산된 개별 데미지를 모두 더합니다. 이렇게 합산된 데미지를 누적 피로 손상이라고 합니다. 만일 이렇게 누적된 데미지가 1 이상이 된다면 구조물에는 크랙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게 바로 피로 해석입니다. 이 과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주 간단한 폼으로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누적 피로 손상을 추정하는 것을 마이너스 룰이라고 합니다. 현존하는 피로 해석 기술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가설을 활용하여 누적 피로 손상을 추정합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랜덤 하중을 추정하고 스트레스 히스토그램을 얻는 과정, 그리고 실제 데미지를 계산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긴 하지만 크게 보면 피로 해석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편 피로 데미지를 계산할 때 각 스트레스 렌지에 대응하는 라지 n을 읽는 것이 매우 귀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리트한 데이터로 계산하는 전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도표를 읽는다는 것도 뭔가 어색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고민하면 라지 n을 보다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은 SN 커브를 로그 스케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SN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X축과 Y축 모두 로그 스케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자 데이터의 추세가 거의 직선처럼 나타납니다.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로그는 매우 큰 수를 다룰 때 매우 유용합니다. 피로는 기본적으로 매우 큰 수를 다루기 때문에 SN 커브 역시 로그 스케일로 그리는 것이 관습화되어 있습니다. A라는 수에 X승을 하였을 때 그 값이 n이라고 한다면 x는 로그 n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a를 미치라고 하는데 a가 10일 경우 상용 로그라고 하고 만일 a가 자연상수 2일 경우에는 자연 로그라고 부르며 ln으로 표기합니다. SN 커브를 x축, y축 모두 로그 스케일로 그리면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시간에 따른 응력이 우측처럼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닥에서 꼭대기까지의 높이를 우리는 스트레스 렌지라고 하죠. 한편 그것의 절반을 스트레스 앰플리튜드라고 합니다. 보고 있는 SN 데이터를 스트레스 렌지가 아니라 스트레스 앰플리튜드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스트레스 렌지는 두 개의 스트레스 앰플리튜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n은 자연스럽게 2n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각 축의 로그를 취하면 SN 커브는 직선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실험을 하면서 스트레스 기준으로 SN 선도를 그려보니 양축의 로그를 취하면 SN 커브는 이처럼 거의 직선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차원 평면 좌표계에 놓여 있는 직선,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나요?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SN 커브는 y는 ax 플러스 b 형태의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는 m이 될 것이고 하중을 한 번 가했을 때 끊어지는 지점의 스트레스 값, 즉 y절편은 재료 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기울기와 y절편을 아니까 이제 이러한 1차 방정식을 적을 수 있습니다.
한편 수학의 정석 어딘가에 있는 로그 공식을 적용하면 1차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이러한 공식은 피로해석 관련 이론 교재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SN 커브를 이처럼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을 하면 주어진 스트레스 앰플리튜드에 대응하는 라지 n을 매번 일일이 찾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스트레스 히스토그램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렌지인 델타 시그마를 이 수식에 집어넣습니다. 한편 시그마 F 프라임과 M은 재료의 특성이므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라지 n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스트레스 히스토그램을 가지고 있으니 스몰 n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피로 데미지를 계산할 수 있겠네요. 델타 시그마에 대한 데미지는 라지 n분의 스몰 n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스트레스 렌지에 대해 계산을 하고 이를 다 더하면 누적 피로 손상, cumulative fatigue damage와 피로 수명, fatigue life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이 피로 해석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랜덤 하중을 추정하고 대응하는 응답을 찾고 그것을 히스토그램으로 만들고 재료의 피로 특성을 찾고 누적 피로 손상을 계산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지난 100여 년간 피로 해석을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Simplified Method. 스펙트럼을 활용하는 방법 등 여러 피로 해석 방법이 있지만 결국 피로 해석의 본질은 이 슬라이드 한 장입니다. 제가 무책임하게 이렇게 한 장의 슬라이드에 다 때려 넣었지만 사실 이러한 계산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따라서 검증된 전문 솔루션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복잡한 과정은 물론 최신 피로해석 기술까지 탑재하고 있는 FECF 기반의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으로 손쉽고 빠르게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계신 제품의 피로 강도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스트레스를 기준으로 피로 수명을 계산하는 과정을 설명드렸고 그 과정에서 랜덤 하중과 응답 그리고 히스토그램과 마이너스 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응력이 아니라 변형률, 스트레인을 기준으로 피로 수명을 계산하는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